음, 오늘 얘기할 거는요. 오늘의 키워드는 도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셀프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 도전하는 용기겠죠? 도전하는 리더. 그리고 도전에는 항상 실패가 따라오죠. 그래서 그 얘기할 거예요. 어저께 얘기한 경험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뭔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도전하게 되잖아요.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면 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도 뭔가 이루기가, 손에 넣기가 힘들죠. 도전을 할 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불안한 감정까지도 나를 신뢰해야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정말 전적으로 믿는 사람, 나에게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을 하면서 어 제일 현실적인 거, 제일 현실적인 건 원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믿는가? 나는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도전이 준비된 사람인지. 어저께 경험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지식적으로 계속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이론만 풍부한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도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이 그 도전의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경험에서 말했듯이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지식을 막 배워서 탐색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심화가 있어야 돼요. 심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탐색이 어떤 지식의 탐색, 그 간접 경험이라고 하면 심화는 직접 내가 부딪히는 경험인 셈인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결과를 내서 그 결과를 내는 응용 지식, 그것은 몸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어떤 배움의 목적이 지식을 쌓고 즐겁고 재미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 내 비즈니스, 내 삶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냥 단순하게 즐겁고 재미있고 지식만 쌓아 이걸 목적으로 할 거면 그냥 쌓기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치만 내 비즈니스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반드시 배운 것을 내 것화한 것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거든요. 생각 플러스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바로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할 것은 리스크 테이커라고 하거든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에요. 모험가라고 얘기해요. 또는 도전가, 리스크 테이커.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전에는 항상 어떠한 리스크,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그 위험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불안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예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다는 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확신하고 나를 신뢰하고 정말 믿는 상태. 그래야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쪼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정서적으로 금수저인 상태인 거죠. 내가 정서적으로. 금수저인 상태를 좀 풀러서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배워왔던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계속 도전해서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실패한다고 해도 '괜찮다. 다시 도전하면 되지.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그런 괜찮다는 어떠한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응.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맥락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해요.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것에 막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진짜 대단한 도전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거창한 그 계획, 대단한 꿈을 꿔요, 처음에. 그렇지만 그게 거의 99%는 대부분 실패한다고 해요. 내가 계획한 거, 내가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 음 어제도 얘기했죠. 작은 계획부터 매일같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순간순간의 작은 도전이 모여서 그러한 위대한 위대한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은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이 왜 반일까요? 그만큼 시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와 어떤 철저한 계획과 그런 거 말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세워졌으면 바로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망설이는 그 시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다음 도전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면 나머지 반은 뭘까요? 마무리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도전을 했다고 하면 그게 중요해요. 좋은 시작만큼 좋은 마무리를 해야겠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집중해야 돼요. 좋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길, 오답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지도랑 같을 수 있고 잘못된 지도는 정보가 아니라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지 않게 집요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은 집중이 중요하고 집요한 집중이 중요하다.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나를 자꾸만 막는 요소 중에 하나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타인의 시선. 어. 우리는 나를 향한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남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남을 신경 쓸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면서 살죠. 오해인 거죠.
남들도 그렇게 나에게 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최근 한 뭐 6 개월 안에 잘못했던 일, 뭐 또는 실수했던 일, 실패했던 일 한 10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내 실수는 막 떠오르는데. 그만큼 남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음. 그게 타인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도전을 자꾸만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하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줄일 수는 있겠죠? 음. 실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수 때문에 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게 진짜 실패인 거죠. 실수를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 그게 어쩌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실수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마무리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만약에 실패가 마지막이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도전자가 되는 거겠죠. 실패라는 건 결단을 내린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내가 도전하기로 결단하지 못했으면 실패라는 거, 실수라는 거, 실패라는 것에 어떤 교훈을 얻거나 그럴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도전해야겠죠. 자신의 어떤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피드백해야 돼요. 피드백이 가장 중요해요.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마무리가 내가 혹시라도 실패였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피드백. 왜 내가 실패했는가를 피드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피드백을 해줄 만한 멘토가 롤모델이 곁에 있다고 하면 음 더 좋겠죠? 내가 다시 도전을 선택하는 순간에 실패는 바로 증발하는 거죠.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린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라 도전자, 리스크 테이커, 도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패라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될 수도 있고요.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유산화를 하면서 수많은 도전, 수많은 실패를 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대부분 도전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던 거, 도전하지 않은 것, 그거는 후회만 되더라고요. 그건 추억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도전하지 않은 것은 후회만 되지 절대 추억이 될 수 없대요. 그때 도전할 걸.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볼 걸. 그럼 좀 지금보단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다른 내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하는 후회? 음. 그런 후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는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대요. 음.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일단은 그냥 도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도전 속에서 성공한다고 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실패한다고 하면 현명해지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도전은 언제나 남는 장사라고 하죠. 실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태연해 져야 하고 그러면 그 어떤 실패, 그 누구의 시선도 용기 있는 도전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회를 즉시 포착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우리 끌어당기는 운에서도 준비된 사람한테 운이 오잖아요. 그러려면 그 기회를 살려낼 수 있는 수단 또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전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는 일단 그냥 시작하라는 거. 그냥 시작하세요.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히 도전하세요. 우선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그날 하기로 한 일, 그날 도전하기로 한 건 그날 끝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실행력을 도전하는 그 능력을 자꾸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원인은 편해지고자 하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고치면 마음가짐부터 바꿔야겠죠? 일단 시작해 놓고 보세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 설정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언젠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지금 바로 오늘 마무리 짓겠다라는 자세로 일단 출발을 하면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고민을 버려라. 실패하면 어쩌지? 타인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버리는 거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보다 해 보겠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도전해낼 수 없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는 대신에 해결 방법을 알려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좋죠. 어.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뭔가 내 힘으로 부족할 때 멘토, 스폰서를 스폰서와 함께 알려줄 만한 그 해결 방법을 알려줄 만한 스폰서와 함께 스폰서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르면 질문해야겠죠. 음. 그래서 그 도전의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어려운 건 계속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해 나가야겠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래서 스폰서와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은요, 또 다른 도전을 낳죠. 열정도 또 다른 열정을 낳는다고 했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도전을 함에 있어서 계속 주저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익숙한 거, 편안한 것만 찾으면 성장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해야 하는 변화는 더욱 바라기 힘들겠죠. 음. 내가 도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나를 보는 파트너들이 또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제가 강의에서도 항상 이제 얘기했던 얘기인데 아이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파트너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보이거든요. 오늘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중에 도전하는 삶을 살면서 어 지금 우리 팀에게, 나의 파트너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좀 해 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전은 또 다른 도전을 낳는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